전하! 예, 이 글을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. 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시무 7조 상소문 얘기인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올린 이 조은산의 정체가 조금은 드러났습니다.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. 부장처장. 네. 인천에 사는 39살 애아빠다. 뭐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두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를 했고요. 박봉의 월급쟁이로 이 밥벌이에 몰두하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은산이라는 이제 필명 앞에 붙인 이 진인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이 먼지 같은 사람이다. 티끌처럼 뭐 이렇게 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인을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했습니다만 예. 이 진인 조은산 씨가 쓴 이 상소문은 상당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뭐 여러 이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파장은 청와대가 이걸 숨겼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뭐 떳떳하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면 뭐 그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는데 뭔가 좀 속으로 좀 뜨끔한 것이 있었는지. 어제 청와대가 해명을 한 것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네. 비공개 논란이 있긴 있었죠. 그렇습니다. 미공개를 했다가 이제 왜 그걸 공개를 안 했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 내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.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. 예.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에 누가 과연 썼느냐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뭐 본인은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현재는 뭐 진보 보수도 아니다. 본인의 정치 성향도 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밝히곤 있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화제가 된 상소문에는 숨겨진 의미까지 있었습니다.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확실히 화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해석과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저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저 상소문을 세로로도 읽어도 뭔가 얘기가 된다. 여기 보면 현 시세가 11% 올랐다는 부동산 얘기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. 현미,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해찬. 글쎄요, 이거 뭐 요즘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꽤 흥미로운데요? 그러니까 저도 이게 쭉 읽어봤는데 저거 진짜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.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 내용이 그냥 어떤 면에서 억지스럽지 않게끔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라임을 맞춰서 지금 현재 있는 주요한 문제된 장관들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세로로 보면 이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저게 어떤 고도한 글 실력과 함께 이게 필요한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옛날 서적들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.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읽어서 그 내용의 문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책만 읽는다고 해서 이런 게 글이 잘 안 나오거든요. 예전에 상소문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빗대서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문제된 장관들의 이름과 그 내용을 이렇게 맞춰낸다는 게 저게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제야의 고수가 이 어떤 글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요즘 보면 이제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? 요즘 최근에 개그맨이 하나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개그가 없어진 정권은 이비 정권이 처음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좀 정치 풍자를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팬덤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래서 하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할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시류를 풍자하는 개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.
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풍자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고 올지는 이 글이 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최진봉 교수님, 예. 뭐 상소문의 분석은 오늘로 여기까지만 하고, 왜냐하면 뭐 이 장안의 화제긴 한데 시중에 떠도는 글이기 때문에. 근데 최 교수님, 예. 이 부분도 하나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, 상소문이 현 정권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개선도 건의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, 글쎄요,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본인 글이 화제될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3인의 역적. 글쎄요, 청와대 참모들, 뭐 장관들 교체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얘기죠. 근데 사실은 이제 연관돼 있다고 보여요.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결국 그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본인의 주장이시니까 이분이 쓰신 거는 뭐 본인의 주장으로 저는 존중합니다.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. 뭐 누구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. 또 국민청원이라는 것도 누구든 자기 주장을 올릴 수 있는 곳이고, 그런 차원에서 뭐 이분이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저는 존중하고요. 다만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인의 이름을 적어서 그분들은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.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글들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도 읽으실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는 분도 어제 있고. 대통령이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예. 본인 이제 대통령 욕을 해서 즐거울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충분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 봐요. 다만 이제 그분의 주장이 100% 맞느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의 문제는 판단의 영역이고,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의 의견을 존중하고, 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정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번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김건식 교수님, 이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. 네. 공개 전환 하루 만에 청원 2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습니다. 그렇죠.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이 됐으면 청와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심하게 비판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긴 합니다만, 제가 볼 때는 어제 올린 시무 7조의 맨 마지막 7조가 이거였습니다. 그 폐하의 왕에게 올린 그 시무 7조 아닙니까? 맨 마지막이 왕께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가 7번째 건입니다. 그러니까 왕께서 먼저 스스로 좀 몸가짐을 고치라는 이야기거든요.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, 청와대가 어떤 공개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대통령께서 이걸 읽어보신다면 그간의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이 업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공과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좀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이 주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발언은 여기까지인데 구정처장. 네, 아니, 저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이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어떡해요? 네, 왜냐하면 이건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이기 때문에 재치 있는 글쓰기를 잘 봤습니다.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. 그럼 오히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네 명을 거역한 위에 장관이 답변.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냥 뭐 재치로 하신 거죠? 네. 글쎄요,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상소문 시무 7조 얘기, 고려시대에부터 있었던 시무 28조를 패러디한 시무 7조 얘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다음 주제 남았는데요. 그 전에 이제는 시청자의 목소리 댓글 하나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4억을 짜낸 임차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? 요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새로운 세입자를 김홍걸 의원이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. 4억을 더 올려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솔직히 아들한테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게 뭔 문제인가? 예, 맞습니다. 위법 문제는 아니고요. 예. 다만 뭐 도덕적인 비판도 뭐 있다, 이런 얘기인데요.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론인데 20년 집권으로 줄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고요. 마지막입니까? 하나 더 있군요. 예.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대를 철회시키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냐.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무 7조 다 맞는 말은 아니다. 그냥 우파 쪽 논리다. 동의하지 않는 분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제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